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그 아이나브의 비행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브는 그 베타 플라이트와 달리 상당히 이제 비행 모드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타 플라이트는 그 어떤 이제 매뉴얼한 수동 비행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행의 모드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크로 비행, 그리고 이제 앵글 모드, 그리고 이제 에어 모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모드라는 게 있죠. 그렇게 이제 네 가지의 기본적인 모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이나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행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 그 기본적인 그 베타 플라이트에서 사용하는 아크로 모드, 에어 모드, 호라이즌 모드, 앵글 모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네 가지의 모드는 다 지원을 하면서도 그 외에 한 10여 가지의 추가적인 비행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 이제 10가지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멀티콥터, 드론에서 사용하는 이제 비행 모드의 이제 대표적인 모드를 오늘 그 한번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 비행 모드는 그 아이나브의 펌웨어를 가지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행 모드에 대해서 각각의 비행 모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행 그 특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아이나브의 비행 모드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비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아이나브의 비행 모드는 그 기본적인 앵글, 아크로, 호라이즌, 에어 모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비게이션 그 알트 홀드 모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포지션 홀드 모드,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크루즈 모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리턴 투 홈, 그리고 내비게이션 웨이포인트, 그리고 이제 GCS라 하면 이제 그라운드 컨트롤을 말하는 거죠.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에 의한 자동 비행인 GCS 내비게이션 모드,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비행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멀티콥터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행 모드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서페이스 모드라는 또 모드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서페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의 이제 그 높이를 그 라이다 센서나 이제 그 소나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서 지상의 이제 굴곡에 따라서 그 고도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주면서 고도를 그 지상의 그 표면 굴곡에 따라서 고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비행을 하는 모드가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이나브는 이제 그 고도 3m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비행에서는 크게 그 사용의 그 효과 같은 거를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나브 비행 모드에서 서페이스 모드는 제외를 했고요. 그 나머지 지금 6가지 모드를 여기 좀 나열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그 내비게이션 크루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도
고정익에서 사용을 하는 모드고요. 멀티콥터 드론에서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5가지의 추가적인 그 아이나브의 비행 모드가 있겠고요. 이 5가지의 비행 모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아이나브의 이제 첫 번째로 알트 홀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유지 모드라고 해서요. 고도를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기에서 그 내비게이션 알트 홀드 모드를 켜놓게 되면 기체의 고도가 자동으로 현재의 고도에 맞춰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아이나브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조종기를 켜고 아이나브의 이제 모드 쪽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모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알트 홀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트 홀드를 조종기에서 온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트 홀드 모드가 이렇게 활성이 되게 되고요. 알트 홀드 모드 상태에서는 기체에 달려 있는 바로메타 고도계죠. 바로메타와 GPS 그리고 소나 라이다 센서 이 3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기체의 고도를 현재의 고도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알트 홀드 모드를 켜놨다고 해서 기체를 수동으로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스틱을 이용해서 스로틀 스틱을 이용해서 기체의 고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트 홀드 모드가 작동이 되면 스로틀 키를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고도에 맞춰서 현재의 고도가 유지가 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포지션 홀드라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포지션 홀드는 수평 위치를 고정시키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이제 포지션 홀드 스위치를 켜게 되면 아이나브 모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지션 홀드 이 키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기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고정하게 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내비게이션 그 포지션 홀드 키와 내비게이션 알트 홀드 키 2개를 동시에 하나의 키에 매핑을 시켜놔서 동시에 고도 유지도 되고 포지션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그 비행 중에 기체를 한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잠시 뭐 고정을 한다든지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페이스 모드도 있는데요. 서페이스 모드도 키를 할당을 해 놓으면 고도 지상의 그 굴곡면에 따라서 고도가 유지가 되면서 고도 비행을 하게 되는 모드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모드는 이제 그 라이다 센서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S와 바로메타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GPS와 바로메타는 지상의 굴곡을 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이제 라이다 센서 그리고 소나 센서에 의해서 서페이스 모드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3m 높이까지 고도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리턴 투 홈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타 플라이트의 GPS 레스큐 모드와 동일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베타 플라이트의 리턴 투 홈 그
레스큐 모드죠. GPS 레스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하고 또 자동 착륙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훨씬 더 향상된 리턴 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기에서 이제 특정 키를 내비게이션 그 리턴 톰에다가 할당을 해 놓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리턴 톰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톰 기능은 어떠한 비행 모드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신이 뭐 에어 모드에 있건 아크로 모드에 있건 뭐 또 내지는 포지션 홀드 모드에 있건 간에 리턴 톰 키를 활성화 시키시면 기체가 즉시 홈 포인트로 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우선권이 제일 높은 모드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비행을 하다가 영상 전파가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조종기와의 전파가 끊어졌다든지 노콘이 난 상황이라든지 기체가 뭔가 좀 이상하다든지 했을 때 사용을 하면 기체를 회수하기에 아주 용이한 훌륭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리턴 톰 기능과 이제 더불어서 알으셔야 될 부분이 이 홈 리셋 모드가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요. 이 홈 리셋은 이 홈 포인트는 항상 그 아밍이 처음 시작된 위치를 홈 포인트로 아이나브는 인식을 합니다. 이 홈 포인트를 아밍이 만약에 다른 위치에서 아밍이 됐다면 이 홈 포인트가 그 위치에 홈 포인트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홈 포인트의 위치를 내가 조종기의 키를 이용해서 바꾸고 싶다면 특정 위치에서 홈 포인트에 대한 리셋 키를 활성화 시켜서 그 위치에서 홈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향후에 이제 리턴 톰을 시작했을 때 돌아오는 홈의 위치가 그 위치로 바뀌게 되는 그런 또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 웨이포인트라는 또 모드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웨이포인트 모드는 자동 미션 비행을 위한 모드인데요. 자동 미션 비행을 하실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키에서는 내비게이션 웨이포인트 이 키를 특정 스위치에 할당을 해주시면 비행이 미션 컨트롤 아이나브에서 미션 컨트롤 이 메뉴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자동으로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미션 컨트롤에 대한 사용 방법은 그 앞전에 한번 그 블루투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향후에 보다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한번 강좌를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니까요. 그때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동 비행 그 모드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나브의 이 비행 모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이나브의 이제 기본적인 이 비행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성화되어야 될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센서가 이제 바로 이 자이로 센서, 그리고 가속계 센서, 그리고 이제 콤파스, 바로메타, GPS 이렇게 이제 이 5개의 센서는 기본적으로 다 활성화가 돼 있어야
최소한의 자동 비행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개 중에서 하나라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 비행 모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서페이스 모드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그 고도 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그리고 이제 정확한 포지션 홀드를 위해서는 이 옵티컬 플로우와 소나, 라이다 센서가 되겠죠. 소나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이 센서가 또 추가적으로 활성이 되어 있다면 포지션 홀드와 알트 홀드가 보다 정확하게 그 유지가 되는 추가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센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5개의 센서만 있으면 그 방금 말씀드린 이 5개의 자동 비행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S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3D 픽스라고 하는데요. GPS에 3D 픽스가 유효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PS를 보시면 GPS에 이제 그 LED가 보통 달려 있는데요. 그 LED에 붉은색 그 램프와 파란색 LED가 있는데 2개의 LED가 모두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그 아이나브에서 자동 비행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밍에 대한 부분도 그 아이나브 같은 경우에는 베타 플라이트도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요. 그 리턴 톰 기능을 그 설정을 해 놓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가속계 그리고 콤파스, 바로미터, GPS,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아밍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아이나브의 안전 장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이나브에서 그 설정을 해놓고 나니까 아밍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아이나브 자체가 이 자동 비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리턴 톰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S라든가 바로미터라든가 콤파스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아밍이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상이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고 GPS라든지 센서들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도 아밍을 걸고 비행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CLI 그 메뉴 들어가셔가지고요. 내비게이션 익스트라 아밍 세이프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파라메타를 오프로 꺼주시면 그러면 아밍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CLI로 다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get 하시고요. get은 이제 그 시스템의 파라메타를 불러오는 그 명령어가 되겠고요. get navigation extra까지만 쳐보시죠. 여기까지만 치고 이렇게 엔터키를 쳐보시면 내비게이션 익스트라 아밍 세이프티라는 파라메터가 현재 온 상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오프가 있고 온이 있고 allow bypas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allow bypass를 해 놓으시면 이 안전 장치에 대한 검사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et navigation extra arming safety는 allow 언더바 bypass라고 쳐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엑스트라 아밍 세이프티 옵션이 allow bypass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아이나브의 펌웨어가 재기동되면서 이제 그 옵션이 세이브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상태이든지 간에 아밍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은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알트 홀드 모드에서 그 이제 기압계가 필수가 되겠고요. 소나나 라이더 센스는 3m까지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크로 모드나 에어 모드나 호라이즌 모드에서는 이제 혼용이 알트 홀드가 불가하고요. 이런 그 아크로 모드, 에어 모드, 호라이즌 모드에서는 고도 유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크로 모드나 에어 모드에서 그 알트 홀드와 포지션 홀드를 두 개를 동시에 키게 되면 그 상태에서도 고도 유지와 포지션 홀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 홀드 모드의 이제 상승률이 있는데요. 이 상승률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알트 홀드 모드가 이제 기동이 되면서 현재의 그 고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체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맥스 클라임 레이트라는 파라미터하고 내비게이션 매뉴얼 클라임 레이트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자신의 기체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는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시면 보다 세밀하게, 보다 이제 부드러운 기체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알트 홀드 모드에서 스로틀 스틱의 중립 위치라는 또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내비게이션 그 알트 홀드 모드를 켰을 때 그 스틱의 중립 위치를 그 어느 정도로다가 그 인식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이나브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컨피규레이터에 여기에 어드밴스드 튜닝 쪽에 들어가 보시면요, Use Mid Throttle for Alt Hold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과 사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Alt Hold 기능을 켰을 때 스로틀의 퍼센테이지를 뭐에 맞출 거냐라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옵션을 켜놓게 되시면요, 이 파라미터가 먹히게 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유즈 미드 스로틀 for Alt 홀드 이 파라미터가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ON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가 먹히게 되면 그 요 파라미터에 설정된 값이 그 호버링을 위한 그 스로틀의 퍼센테이지로 스로틀의 그 색이죠. 그 스로틀의 값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 값을 요거를 꺼놓게 되면 현재의 그 내가 그 올려놓고 있는 스로틀 위치가 호버링을 위한 스로틀 값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값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켜놓지 않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켜놓게 되면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제 1500이라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MC 호버 스로틀이 1500으로 되어 있으면 내 지금 현재 위치의 스로틀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스로틀 값과는 상관없이 그냥 바로 1500으로 스로틀을 맞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가 그 스로틀을 위한 호버링 스로틀을 위한 스로틀 값으로 변경이 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거는 뭐 자신의 기체 특성에 따라서 자신이 테스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이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트홀드 모드에서 이제 고도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트홀드에서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고도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스로틀을 올려주게 되면 그 기체도 알트홀드 모드라고 해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게 미세하게 움직일 적에는 사실 스로틀을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그 키가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키를 좀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스로틀에 따라서 얘가 알트홀드 모드라고 해도 변경이 되게 되는데 그 값을 얼마나 더 많이 움직였을 때 그 알트홀드 모드에서 스로틀이 변경된 값으로 고도를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알트홀드 데드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데드밴드 구간 안에서는 스로틀을 움직여도 알트홀드가 유지가 되게 되겠고요. 이 데드밴드가 기본이 50인데요. 만약에 이제 50 이상 움직였으면 스로틀이 변경된 스로틀 값으로 알트홀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홀드에 이제 PID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알트홀드 상태에서 기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에 대한 PID 조절에 대한 옵션들도 있고요. 그 파라미터들은 내비게이션, MC 포지션, Z, P 값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임 레이트, 그리고 Z에 대한 벨로시티를 정하는 P 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 값, 벨로시티 Z에 대한 I 값에 대한 PID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만약에 알트홀드 키를 딱 켰을 때 순간적으로 팔짝 뛰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팔짝 뛴다든지 또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지 기체가 공중에서 그런 이제 알트홀드 키에 켰을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MC 벨로시티 Z I 값을 조정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로시티 D 값도 있고요. D 값은 이제 진동을 잡을 때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진동이 발생하면 이 D 값을 통해서 진동을 잡는데요. 아이나브에서도 똑같이 이 D 값을 가지고 알트홀드에서의 진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아이나브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실제적으로 자신이 테스트를 해가면서 PID는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홀드는 멀티 로터, 즉 우리 드론이 이제 3D 우리 공간에서 현재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즉 말뚝 호버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도 물론 롤과 피치키를 사용하면 포지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홀드 상황에서도 기체는 움직일 수가 있다. 그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리턴 톰이라든지 웨이포인트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기체를 이렇게 해서 리턴 톰 비행 전에 반드시 이 포지션 홀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 톰이나 웨이포인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포지션 홀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턴 톰이나 웨이포인트 미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기체가 이상 동작을 일으키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 홀드 기능의 사전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포지션 홀드 키를 켰을 때 간혹 이제 이 토일렛 워시,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기체가 빙빙 돌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원인은 이 지작의 콤파스에 대한 칼리브레이션 오류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 지자계가 이 전자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그 전원선이라든지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원선이 지자계 근처로 가게 되면 이 전자파 간섭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 전자파가 간섭이 발생이 되면 토일렛 워시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토일렛 워시 현상이 발생이 되면 지자계와 배터리 또 아니면 그 FC라든지 ESC 쪽의 전원선이 지자계 컴퍼스와 근접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턴 톰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리턴 톰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그 기본적인 그 리턴 톰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단순히 돌아오는 현재 위치, 현재 고도를 유지하면서 돌아오는 기능만 제공을 하는데요. 아이나브에서는 상당히 아주 세밀한 리턴 톰의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하셔서 그 사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였습니다.